이번 에버튼전에서 손흥민의 활약은 그야말로 찬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골을 두고 운이 따랐다는 일부의 비판도 존재했죠. 하지만 프랑스 레전드이자 EPL의 전설 티에리 앙리의 분석은 그러한 비판을 일축시켰습니다. 첫 번째 골, 골키퍼의 실수를 틈타 손흥민이 골을 넣은 순간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앙리는 이를 손흥민의 압박 능력과 날카로운 순간 포착으로 봤습니다.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고 그 기회를 즉각적으로 골로 연결한 것은 월드 클래스 선수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골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은 완벽한 위치 선정과 함께 골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반덴벤의 패스가 결정적이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앙리는 손흥민이 보여준 냉철한 마무리와 경기 상황을 읽는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런 역습 상황에서 찬스를 골로 연결하는 것은 단순한 기회 이상의 것이죠. 이는 손흥민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기술, 그리고 날카로운 판단력의 결과입니다. 앙리의 분석은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손흥민의 골이 단순히 운에 의한 것이라는 오해를 풀어주는데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플레이들을 하나하나 짚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골에 대해 앙리는 손흥민이 3번의 시도를 통해 만들어낸 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골키퍼의 실수를 주워 먹은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이미 2차례나 픽포드에게 전방 압박을 시도했다는 점을 지적했죠. 에버튼의 골키퍼인 픽포드는 발밑 기술이 뛰어난 골키퍼로 유명하며 에버튼 수비진도 그를 신뢰하고 공을 건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를 역이용해 그들의 패턴을 깨트리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방 압박은 센터백이 골키퍼에게 공을 내주도록 유도한 후 그 골키퍼를 빠르게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골키퍼는 공이 온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공을 내보내려 하지만 손흥민은 이 순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골키퍼가 패스할 다른 옵션이 없거나 수비수들이 마크당하고 있다면 골키퍼는 공을 강하게 차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5대5의 공중볼 싸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흥민의 압박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앙리의 분석은 손흥민의 첫 번째 골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과 손흥민만의 특별한 능력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픽포드의 발밑 기술을 신뢰하며 그가 쉽게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앙리는 손흥민이 그런 상황에서도 빛을 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픽포드는 발밑이 뛰어나 언제나 공을 안정적으로 빌드업해왔지만 손흥민의 속도와 압박이 그 흐름을 완전히 깨트렸습니다. 손흥민의 엄청난 스피드는 골키퍼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아무리 골키퍼의 발밑 기술이 좋아도 센터백이 전달하는 공이 조금이라도 불안정하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번 장면에서도 센터백이 픽포드에게 준 공이 충분히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픽포드가 공을 제어할 시간이 부족했던 겁니다. 앙리는 여기서 손흥민의 지능적인 플레이가 돋보였다고 강조합니다. 픽포드는 평소대로 공을 돌리려 했지만 손흥민은 그 점을 예측하고 이미 가속을 붙인 상태였습니다. 결국 픽포드가 공을 돌려 넣자마자 손흥민에게 뺏길 수밖에 없었죠. 이 대결은 이미 가속이 붙은 손흥민과 멈춰있던 픽포드 사이의 속도 차이에서 승패가 갈렸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조금이라도 느렸다면 이런 결과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앙리의 분석이 더욱 흥미로웠던 점은 손흥민의 두 번째 골에 대한 그의 독특한 시각입니다. 많은 이들이 반더벤의 기여에 집중하며 그가 골을 만든 주역으로 보지만 앙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중요한 요소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두 번째 골이다. 반더벤이 토트넘의 페널티 박스에서 에버튼의 페널티 박스까지 공을 몰고 와서 득점 기회를 창출한 건 분명 대단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손흥민이 만든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손흥민이 쉽게 노마크 상황에서 골을 넣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앙리는 특히 손흥민이 아닌 반더벤에게 붙었던 에버튼 수비수 빅스의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빅스가 단순히 경험 부족으로 손흥민을 놓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앙리는 오히려 그 선택이 팀 전체의 전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수비수 빅스가 반더벤을 마크하기 위해 손흥민을 포기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더벤의 돌파력을 억제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위치 선정과 침투 능력은 너무나 뛰어나 이런 상황에서도 그를 자유롭게 놓아두면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앙리는 이런 점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축구 지능을 칭찬하며 상대 수비수를 속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공간을 창출해낸 것이야말로 이 골의 진정한 핵심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앙리의 분석은 이 두 번째 골의 수비 측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상의 축구적 통찰을 보여줍니다.
딕슨이 손흥민을 마크하지 않고 반더벤을 따라갔던 수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오히려 매우 이론적이고 정교한 판단이었다는 그의 주장은 흥미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비수들은 당연히 손흥민처럼 위협적인 공격수를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앙리는 딕슨의 수비가 틀리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이는 월드클래스 수비수들이 강조하는 전략적인 선택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딕슨이 손흥민을 무시하고 반더벤을 마크했던 이유는 반더벤이 너무나도 여유롭게 에버튼의 위험 지역까지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딕슨이 반더벤을 무시하고 손흥민에게 집중했다면 반더벤은 아무런 방해 없이 에버튼의 위험 지역까지 진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반더벤에게 프리한 슈팅 기회가 주어졌고 그 순간 경기가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앙리는 여기서 반더벤이 공격수 출신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반더벤이 그러한 상황에서 충분히 골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반더벤이 속도를 붙인 상태로 에버튼의 수비진을 돌파하는 장면은 매우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딕슨이 이러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반더벤의 움직임을 먼저 차단하려는 선택은 사실상 이론적으로 완벽한 수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손흥민에게 노마크 상황이 주어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골로 이어졌습니다. 앙리의 분석은 수비의 복잡성과 그 안에 담긴 전략적 선택들을 깊이 있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딕슨의 수비가 단순히 손흥민을 놓친 실수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반더벤이 손흥민과 리샬리송을 앞에 두고 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미 토트넘이 유리한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딕슨의 선택이 더 중요해졌다고 설명합니다. 앙리는 이 상황에서 최고의 수비법이 바로 딕슨이 보여준 방식이라고 강조합니다. 손흥민에게 붙지 않고 반더벤에게 집중함으로써 패스 타이밍을 최대한 방해하고 반더벤이 애매한 위치에서 패스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를 통해 손흥민이 노마크 상태에 있어도 반더벤이 패스를 내지 못하게 만들어 손흥민이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을 만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앙리는 딕슨이 반더벤의 패스 타이밍을 늦추는 과정에서의 디테일한 움직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딕슨은 토트넘 진영에서 반더벤에게 압박을 가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덜 위협적인 지점에서는 반더벤이 공을 몰고 오도록 내버려 두었지만 손흥민에게 공이 전달될 수 있는 위험 지역에서는 반더벤에게 붙어 3번의 패스 타이밍을 늦췄습니다. 이 중 2번째와 3번째 패스 타이밍을 늦춘 것이 특히 결정적이었다고 분석합니다. 만약 딕슨이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실수했거나 타이밍이 어긋났다면 반더벤이 손흥민에게 더 빨리 패스를 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손흥민에게 완벽한 1대1 찬스가 주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딕슨의 수비는 이 타이밍을 완벽하게 조율하여 반더벤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내줄 기회를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딕슨의 수비는 단순히 손흥민을 놓친 실수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정교한 판단과 기술이 담긴 월드클래스 수비였다고 앙리는 평가합니다. 앙리의 분석은 딕슨의 놀라운 수비력과 손흥민의 비범한 능력을 동시에 조명하며 축구의 복잡한 역학을 세밀하게 풀어냈습니다. 특히 딕슨에 대한 그의 칭찬은 축구팬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딕슨은 19세의 나이로 EPL 데뷔전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내내 에버튼의 오른쪽 지역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며 토트넘의 왼쪽 윙어 오도베리를 철저히 막아냈습니다. 그가 보여준 수비력은 단순히 젊은 신예의 수준을 넘어서 월드클래스 수비수들이나 할 수 있는 매우 고도의 전략적인 선택과 실행이었습니다. 앙리는 이러한 딕슨의 수비를 높이 평가하며 그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강조한 또 다른 포인트는 손흥민의 능력이었습니다. 앙리는 손흥민이 딕슨의 훌륭한 수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상의 칭찬을 받아야 할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딕슨의 압박으로 인해 손흥민은 불리한 타이밍에 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위치는 일반적인 공격수라면 득점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앙리는 이를 공격수의 입장에서 설명하며 그곳은 골을 넣을 각도가 없는 곳이었다. 심지어 골키퍼가 가만히 서 있어도 보통의 공격수라면 골을 넣지 못할 위치였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손흥민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손흥민은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냉철하게 골문을 겨냥했고 결국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앙리는 손흥민의 이런 능력을 비범함으로 표현하며 그가 왜 월드클래스 공격수로 평가받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결국 딕슨의 훌륭한 수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그를 뛰어넘는 결정력을 보여주었고 이는 그가 가진 탁월한 경기력과 상황 판단 능력의 결과였습니다. 앙리의 분석은 손흥민의 골 결정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강조하며 그의 능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과 기술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골은 그가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수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었던 그 위치는 일반적으로 득점 확률이 매우 낮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골문 앞에 서 있는 선수는 다름 아닌 잉글랜드 국가대표 골키퍼 조던 픽포드였고 그의 선방 능력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앙리는 그 위치에서 대부분의 공격수들이 컷백 패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당시 에버튼 수비수들이 이미 돌아와 수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상 딕슨의 수비 덕분에 토트넘의 공격이 완전히 막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단 하나의 가능성을 포착했습니다. 바로 픽포드의 가랑이 사이로 공을 집어넣는 슛이었습니다. 이 슛은 사실 보통의 공격수라면 시도하기 힘든 매우 어려운 선택입니다. 픽포드처럼 발밑이 뛰어난 골키퍼라면 다리를 살짝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쉽게 막을 수 있는 슛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손흥민은 이러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앙리는 손흥민이 보여준 이 결정력을 세계 1위급이라고 평가하며 그의 골이 얼마나 대단한지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골을 넣은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선택을 성공시키며 상대방의 월드클래스 수비수와 골키퍼 모두를 좌절시킨 것이죠. 픽포드를 상대로 가랑이 슛을 성공시킨 손흥민의 이 한 방은 축구 팬들에게 그가 왜 세계적인 공격수로 불리는지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 요청으로 마무리하며 손흥민의 활약이 계속해서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임을 기대하게 만듭니다.